안녕하십니까. 제8장 사회 질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전통 학파였던 유가, 도가, 묵가가 8, 9, 10, 11장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이 주제와 걸맞는 아주 강한 주장을 또 한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참 많은 색깔의 사람들이 있지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곳에서 살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회질서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정말 공통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들의 집단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이 안에는 뭐 전통과 현대도 다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이제 차이 중에서 이제 유가도 다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질서가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먼저 육아의 질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군집 생활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리매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순서 매김이죠. 자, 나이순. 우리도 나이순 장유서 이래가지고 연장자 엄청나게 이제 증시합니다. 이거 우리 육아사에서는 이제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게 다른 사회에서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늘 재밌어하는 게 꼭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 우리 이게 모임들 너무 웃깁니다. 총무 없어도 될 텐데 왜 회장이 있고 총무가 또 있는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나이가 있는 사람, 그보다 어린 사람이 총무하고 아주 재밌는 우리의 어떤 질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남녀순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암수,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암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동물에서는 효용성이 암컷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나도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밥 먹을 때 남자부터 먹이고 여자부터 먹이는 것이 급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했었어요. 우리 때는 뭐 급식도 없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근데 그게 옳은가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여자가 또 밥을 늦게 먹는 다음에 여자부터 먹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거를 이제 1, 2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순서입니다. 번호순도 있죠. 근데 이 번호를 뭐 키로 매기기도 하고 뭐 가나다로 매기기도 하고 이것도 순서입니다. 그 다음 혈연 순서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먼저 핏줄이 가까운 사람부터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연은 정말 또 우리의 그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질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질서를 바로 제대로 하는 게 육아의 정법제입니다. 육아의 정법제는 뭡니까? 부모 먼저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내 생명의 원천인데 부모만큼 귀중한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엔 누굽니까? 같이 자라났던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점차 넓혀가라 라는 게 육아의 윤리입니다. 따라서 육아의 질서와 권위도 혈연관계를 주시고 이루어지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이 부자들 간에 계승돼요. 형제 간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종법이라는 겁니다. 단어는 어렵더라도 종 보세요. 우리 대종, 소종, 뭐 종같이 할 때 종자예요. 이 종은 부자 상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계의 질서처럼 임금도 스승도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죠. 이게 군사불체라는 거의 그 논리입니다. 왜? 아버지를 존중하듯이 임금님도 스승님도 존중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촌수라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강조되는 겁니다.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빵촌, 영촌이에요. 무촌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나의 관계는 이제 일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형제끼리는 이촌, 부모끼리는 이촌, 그리고 아버지의 그 형제인 고모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는 나와는 삼촌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촌수가 됩니다. 한번 보면 금방 이해해요. 아이, 너무 쉬운 거예요. 부부지간은 영촌, 무촌, 부자지간은 일촌, 형제지간은 이촌, 그리고 나와 작은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1촌이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관계가 2촌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3촌. 그래서 3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육아의 질서 여전히 진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이 유발을 하죠. 자, 왜 그래요? 국가가 곧 가족이 확대돼서 된 거라고 육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게 자리를 매김합니까? 능력주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돈도 많이 받고 대우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승진과 연봉에서 나이가 좀 경력이 우선되지 능력주의보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때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요즘 와서는 아주 능력주의가 강하게 주장되기도 합니다. 능력주의를 하는 데는 특히 미국 같은데 월급, 크게 말해서 연봉이죠. 연봉 물어보면 안 돼요. 서로 몰라요. 예, 이런 거죠. 그다음 연공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호봉제죠. 몇 년, 1년 지나면 1호봉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너무 공급 많아지면 막으려고 최고 호봉에 달하면 근속가봉이라는 근가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게 10년 동안 이런 것도 이제 막아둔 거죠. 약간 이게 임금 피크와 비슷한 겁니다. 자, 육아의 문제점은 있어요. 장유유서. 근데 젊은이에게 기여한받는데 권리만 누리는 거, 정말 문제죠. 남존여비, 왜 남자가 먼저? 종법제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왜 이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얘기죠. 여아를 임신했다고 낙태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혈연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 종법제의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사실 한국의 재벌입니다. 계속 아들이 이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서, 주식이 많아서 있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재벌은 뭐냐? 적은 지분으로 재배권을 유지하는 재밌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동체 윤리에 이거 필요합니다. 장유유의 서가 서열이 아닌 서순이라면 긍정적이죠. 왜? 순서대로 전민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배려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자리 내줘야죠.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양보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 3강 오륜을 얘기하는데 이때 3강에 뭐 임금은 신하의 강이 된다. 뭐 이게 이 강을 모범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 모범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 이것도 동양사에는 엄청나게 강조하죠. 서양인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아주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굽혀서 낮추는 것,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에요. 타인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만나요? 서로가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나 있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떠들기보다 듣는 것. 이게 바로 겸양의 길입니다. 자, 여기 삼가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부자 유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야 된다는 얘기가 하도 싸우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갖고 가다가 통닭도 자주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의외로 아주 간단 명료한 윤리의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원리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상대성의 윤리라고 하지만 이게
이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뜻으로 지금 상대성 윤리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형은 동생은 벗으로 여기란 얘기야. 밑에 사람을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겨요. 올려주는 거죠. 동생도 형은 그냥 형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더 무서운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 더 올려주는 거죠. 그래야지 형과 동생이 안 싸우고 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똑같이 그냥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다가 아니라 형은 동생을 친구처럼 그럴 수 있어. 동생은 오히려 아버지처럼 무섭게 여겨야지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그 육아의 상대성의 윤리입니다. 재미있게 얘기한다면 제자의 제자도 동생 제자예요. 선생님이 뭐 아까는 군사울치를 아버지 얘기했지만 그건 학생들한테 한 얘기고 선생들은 제자, 학생을 동생처럼 여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학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묻는 겁니다. 바로 이 배우고 묻는 태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전통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배우고 묻고 묻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Q&A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육아의 질서 핏줄 강조해 현대 질서 핏줄이 뭐가 좋아요? 이웃.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죠. 핏줄화 시키는 거예요. 혈연화 시켜야지 더 친하다는 느끼기 때문에 이웃 사촌이란 말을 붙이는 거죠. 타인에게도 형님 하는 얘기가 피도 안 섞여도 형, 뭐 언니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핏줄화 시켜야지 좀 뭔가 믿음이 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질서는 이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현대 육아 질서는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핏줄 같은 이웃이면 더 좋은 거죠. 이웃 사촌처럼. 육아 질서, 장유 요소, 어린이, 현대 질서, 어린이 먼저. 현대 육아 질서. 젊은 사람에게 자리 불려주는 거 빠질 때 빠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육아의 혈연주의, 현대 개인주의, 현대 육아의 가족 가치의 옹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인이 예지신 가운데 인을 강조했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인하고 별거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여기서 남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거죠. 아울러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효, 그리고 형제끼리 친한 재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그것이 국가의 근본으로 나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 결국 주나라의 종법제입니다. 종법제는 다른 게 아니라 권력과 재산이 부자 상속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형제는 싸운다 이거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평화롭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질서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나라는 바로 공자 이전의 통일국가였는데 이 통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주나라 무왕이었고 일찍 죽어요. 일찍 죽자 그 동생인 주공이 어린 조카를 대신해서 섭정은 하지만 때가 돼서 물러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종법제를 지킨 거죠. 따라서 공자는 주공을 가장 존경합니다. 저렇게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참탈하지 않고 조카가 임금이 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나는 바로 그 주나라의 제도를 지켰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조선조의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의 등극을 반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살아서 지킨 사람이 있고 죽어서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사육신, 생육신 이렇게. 그래도 이들을 가장 지금 높이는 것이 바로 종법제를 그들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 공자는 이제 용서, 남을 헤아려라 라는 용서의 서자입니다.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강조했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사회가 과연 이제 혈연관계의 확대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공동체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핏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웃이 더 중요한지 이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전통윤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윤리인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핏줄 없으면 혈연이 이루어지지도 않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글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아용법 질서 살펴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가족 운영의 원리라고. 결국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나라의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상속은 아들이 돼야지 형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문도 그렇고 왕권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줄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세자가 됩니다. 맏아들이든 막내든 상관없어요. 아들 중에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책봉되는 게 뭐냐면 왕에서 아들로. 그게 종법이 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죠. 그 나머지는 대우나 대부로 차등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리던 힘이 없던 아들은 권력과 재산을 쓸 권리를 갖는 게 바로 종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집안에서도 양자 드리는 까닭이 뭡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친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례도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양자를 갖더라도.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과 땅의 지위가 비슷해서 딸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금분 상속을 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윤회봉사였지만 조선 종기 이후에 주자가래가 안착되면서 맏아들 중심의 상속제도가 안착됩니다. 오늘날 맏아들 우선의 그 사고는 사실 11세기 이후에 조선 중기 이후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세요. 종친회, 뭐 종보, 뭐 족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법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맏아들 중심의 상속제도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의 행위입니다. M&A와 같은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